쥐뽀 취업 리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업로드했었던 상단 카드에 나오는 건설업에 가지 말아야 될 6가지 이유 영상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건설업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제조업이랑 조금은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임밸류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내 직장의 네임밸류가 별거 아니어 보여도 생각보다 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친해지다 보면은 어느 회사 다니는지 묻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디 다니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 다니시는구나 라고 바로 아는 거랑 추가로 내가 뭐 제가 다니는 곳은 뭐뭐 만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곳이랑 이게 생각보다 뭐 자존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취준생 분들보다 이거는 직장인 분들이 더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명함 교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런 걸 정말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네임밸류가 중요하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등 네임밸류가 괜찮은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시공순위 20, 30위권을 가도 쌍용건설, 금호건설, KCC건설, 동부건설 등 이름만 들어도 어느 그룹이고 뭐 하는 곳일지 바로 알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수준밖에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은 뭐 반도체 쪽에 동부하이텍이랑 자동차 쪽에 뭐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등이 있지만 그쪽은 뭐 사람을 거의 뽑질 않으니 비교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대기업 그룹들은 계열사 중에 건설사 하나씩은 두기 때문에 네임밸류 있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입사하기가 그 그룹의 다른 제조업들보다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직 스펙트럼이 넓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단에 나오는 카드 영상에서도 말씀했었는데 건설업은 자신의 경력에 따라 이직 스펙트럼이 넓고 잘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경력이 많이 중요해요.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현장만 했으면은 그쪽밖에 못 가고 동종업계 이직 시에도 별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일반 건축물이나 병원, 대학교, 해외 현장, 호텔 현장 혹은 군사시설 등 조금 특수한 경우들을 많이 가야지 아파트 현장보다 공사 신경 쓸 게 훨씬 많고 경험도 해보기 어렵다 보니까 그쪽 경력 있으면은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업체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여기는 매출액 자체는 높은데 아파트밖에 안 하네?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소서나 지원하실 때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면은 합격률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저는 건설업 선택할 때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건설사를 가야 한다고 한 거고요. 이직 가능한 분야는 정말 많아요. 동종업계인 건설업을 포함해서 뭐 경력만 되면은 모든 제조업, 그리고 대학교, 병원 설비관리, 밸브, 배관, 단열재 등 건설 자재업체 같은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참고로 대학교 병원 설비관리가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 연봉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대조를 기준으로 중견에서 대기업 수준이고 근무 위치도 도심인 경우가 많고 워라밸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기능직 분들은 조금 약간 더러운 일이나 아니면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건설업체 엔지니어에서 이렇게 대학교나 병원으로 가는 거 정말 가긴 어렵지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교나 병원은 민원이 많다는 게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건설 자재 업체는 보통 기술 영업 직무로 많이 가요. 건설사 출신을 뽑으면은 건설사 인맥들이 많고 산업 구조를 잘 알아서 영업하기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술 영업 자체가 제품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 보통 건설사 엔지니어들은 그 제품들을 다 검토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뽑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재업체들 팀장급 보면은 건설사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KX 땡땡이라고 외국 밸브 업체가 있는데 그쪽 직원이랑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회식할 때죠. 근데 알고 보니까 현땡건설 출신이더라고요. 현땡건설 있을 때보다 연봉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건설사 출신을 왜 뽑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건설 사업부를 두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는 것을 전담하는 프로젝트 팀인데 건설업 출신들이 시방서, 공사관리, 시운전 업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주로 건설 경력직을 윗급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뭐 자기네 건설 계열사에서 빼오는 경우도 많고요. 건설 사업부가 아니라 일반 관리팀에서도 건설사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루는 장비가 캐파가 부족해서 한 대를 더 놔야 돼요. 근데 어떤 장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해 보는 경험은 해볼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좀 큰 기업 같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들은 뭐 장비를 새로 셋업하는 경우가 좀 더 잦을 수 있는데, 작은 기업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니까 건설사 출신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연봉이 높습니다. 같은 그룹이라면은 건설사들이 연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사 기본급 기준으로 평균 500만 원 정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땡땡 자동차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뭐 4,300 얼마라고 하면은 땡땡 건설 기본급이 뭐 4,800이 좀 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근무하면은 월 4에서 50 정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포함하면은 확실히 제조업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다만 현장 근무는 그만큼 하루 일과가 길고 주말 출근도 당연시되고 있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연봉 4천만 원 넘는 곳을 찾기가 건설업은 정말 쉬워요. 위에 카드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시공순위 50위권 근처 건설업체들 중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현장 근무 시에 국내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까지 많이 벌 수 있어요. 해외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는 편이에요. 베트남,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근무하면 뭐 1.5배, 그리고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좀 더 먼 곳에서 근무하면 2배 가까이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에 따라서 주거비가 안 듭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요. 지방 현장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줍니다. 아파트 가구를 임대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뭐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근처 상가나 모텔을 잡아주는 곳도 많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면은 5명이 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방 2개에 2명 들어가고 작은 방 하나에 1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서울 현장이면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숙소를 안 잡아줘요. 자기가 원룸을 잡든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근처 교외에 잡아주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경기도나 뭐 일산 이런 곳이요. 5번째, 식비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설업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제조업이 밥도 더 맛있고 식비를 무료로 해주는 곳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업에서 식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가지는 메리트가 여러분 생각보다 커요. 현장에 따라서 한밭집이라고 불리는 가설 식당이 있는 현장이 있고 없는 현장이 있는데, 없는 현장은 뭐 근처 식당이랑 제휴를 맺어서 거기서 밥 먹곤 합니다. 근데 한 끼에 5,000원에서 8,000원씩 하다 보니까 식비를 회사에서 해주느냐 안 해주냐가 차이가 커요. 현장에서 한밭집에서 밥 먹는 것도 꿀꿀한데 그걸 내 돈 주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납니다 정말. 여기까지 건설업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금 카드 영상에 나오는 건설업 단점을 참조하셔서 고민해보시고 진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몇 가지는 자소서에 쓰실 때 꼭 반영을 하면은 득이 될 것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해 보시고요. 건설업에 한번 발 담그면은 최소 대리 전까지는 이직이 어려워지니까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취뽀!